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자 비트코인 crosses $50,000.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섰다. 라는 그 짤막한 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 비트코인이라고 돼 있어서 눈이 번쩍 잘 모르니까 띄어서 도대체 그 이코노미스트는 이 비트코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시죠? 진짜 비트코인이 실용적인 화폐가 될 것인가? 저도 막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죠? 6천 몇백만 원, 뭐 5천 몇백만 원. 진짜 이게 돈의 액수인가 싶을 정도인데, 근데 but real action on digital currencies is at central bank.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real action은요, 구체적인 조치는 중앙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저 유튜브에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개념이 아니었고요. 그거는 그냥 대세로 딱 박아놓고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중앙은행과 직접 디지털 그 화폐를 거래를 한다면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은행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그 은행의 그 입장에서 내다본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처음 저도 CBDC 이거 뭐 헷갈려가지고 CDBC냐 이래가지고 대문 사진에 잘못 스펠링을 올려놓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anyone who bought Bitcoin a year ago must feel vindicated and rich. 그죠? 1년 전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feel vindicated.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드디어 비트코인의 진가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리고 rich. 어휴, 나 엄청 부자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크립토 커런시가 그죠? 이 암호화폐가 5만 달러가 넘어섰단 말입니다. 이게 for the first time on February 16th, 2월 16일 처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5-fold increase over the past year, 작년에 비해서 5배나 증가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그랜디, 월스트리트의 그 고관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락이나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뉴욕 은행이나 뭐 모건 스탠리 이런 곳에서는 I'm holding some for client. 이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좀 보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심사숙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테슬라, 그죠?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그 테슬라. 그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 그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분들도 되게 많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서 벌써 1.5 billion worth of bitcoin 그죠? 이 정도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 15억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Would accept it as payment for its card. 차의 결제 수단으로 이것을 인정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그 실용적인 화폐가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이코노미스트 지의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Investors' interest in Bitcoin as an asset may be rising, but the inefficiencies in transaction costs associated with its use make it unlikely ever to be a viable currency. 그러니까 자산으로서, 에셋으로서의 투자자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rising, 점점 커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with its use,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inefficiencies, 비효율성과 그 transaction cost, 거래 비용을 생각해보면 unlikely 할 것 같답니다. viable currency, 그죠? 실용적인 화폐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액션은 그죠? with central bank, 그 실용적인 화폐화를 위한 조치가 중앙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실물 화폐 저희 지갑에도 실물이 없잖아요. 그죠? 실물 화폐를 뭐라 그러죠? 피지컬 캐시.
실물 화폐에 대한 소비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죠? 자기 자신의 their own token, 그들만의 그 화폐 대용 토큰을 발행을 했잖아요. 옛날에 뭐 리브라라는 것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뭐 라임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그런 사기업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the many central banks have begun planning to issue their own digital currency. 이제 많은 중앙은행에서, 정부가 하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이제 issue, 발행할 계획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여기가 어떤 은행이냐면요, BIS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나요?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예상을 했냐 하면요, 작년에 1/5 of the world population, 세계 인구의 1/5, 5분의 1이 아마 2024년까지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를 아마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달에 예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화폐의 아주 선두주자 그러면 어느 나라겠습니까? 요즘 아주 중국이죠, 중국. 그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제 달러를 사용하다 보니,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로서 어떤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달러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이제 사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화폐를 뭐 중국의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그랬겠지만, 당연한 말이겠지만, 화폐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이제 개념이 딱 있는 거죠. 화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죠? 통제한다.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가 이제 프론트 러너예요. 단연 선두 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이제 테스트를 거쳤는데, 요번에 3차 테스트, the third big test for its digital currency, 그 전자화폐에 대한 3차 테스트도 마쳤다라고 합니다. 2월 17일에. 어떻게 했냐면 5만 명의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한테, 쇼퍼들한테요, 10 million 위안, 이게 얼마, 1000만 위안, 1000만 위안을 나눠줬대요. 1000만 위안이라면 1.5 million dollars, 15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걸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테스트를 다 끝마쳤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쉬프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쉬프트와의 협력 사업을 발표했다라고 해요. 쉬프트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인터뱅킹 메시징 시스템인데, 그 국제은행 간 통신 협정인데요. 그 은행마다 그 쉬프트 코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 그러면 국민은행이 뭐 어디 한 군데만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세계 딴 데 어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그 은행마다 이제 코드가 있는 거죠. 쉬프트 코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은행 통장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도대체 쉬프트 코드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은행 통장에 앞에 쉬프트 코드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쉬프트, 은행 간 거래 제도인 쉬프트와의 협력 사업도 발표했습니다. 왜? cross border payment, cross border,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그죠? 굳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은행 간 거래 제도인 쉬프트와의 협력 사업도 발표했고요. 또 다른 그 선두 주자는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실물 화폐를 쓰는지 않고 있으니까, 스웨덴도 has extended its pilot project, 시범 사업을 아주 확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그래도 이렇게 최근, 그러니까 제일 늦게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나요? The latest big central bank가 어디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제 European Central Bank, 그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 중앙은행이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아주 desirable feature of CBDC, 그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의 아주 바람직한 특징에 대한 견해를 구하기 위해서
8,000명의 리스판스, 응답을 취합하면서 1월 달에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죠?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이분, 그죠? 옛날에 IMF 총재였던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분이 디지털 유로화 준비에 있어서 preparing for digital euro, 디지털 유로화 준비에 있어서 동맹국들과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10일 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결론이 디시전이 아마 4월 달에는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Ms. Lagarde hopes the currency will go live by 2025.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2025년에는 화폐가 가동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021년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럽 중앙은행도 아주 그냥 디지털 텐더,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는데요. 피지컬 캐시만큼이나 아주 실물 화폐만큼이나 그렇게 안전한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뱅크 데포짓,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중앙은행에 직접 예금을 청구하고 이러는 것이 no credit risk, 어떠한 신용 위험을 동반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디지털 커런시 같은 경우는요, 직접 센트럴 뱅크 레저 중앙은행의 원장에 바로 정산이 되고, 다른 카드 네트워크나 은행처럼 어떤 파이프라인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가서 꽂히니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고 또 백업 시스템, 예를 들면 사이버 공격 같은 거, 사이버 어택이나 아우티지 같은 어떤 중단이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프라이빗 페이먼트 채널이 to fail, 어떤 오류가 생기면 바로 백업 시스템이 제공이 되니까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유럽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커런시를 아주 포텐셜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bolster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euro. 유로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아주 잠재적인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의 보유액이 versus the dollars 60%, 60%가 달러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유로는요, just 20%, 20%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디지털 화폐로 하면 60%나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그러다 보면 유로의 국제적인 역할을 달러보다도 더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크로스 보더, 아까도 나왔지만 크로스 보더 트랜잭션, 그냥 국가 간의 거래를 센트럴 뱅크 머니로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더 패스트하고 더 치퍼하고 더 세이퍼 하다라는 거죠. 어떤 코러스펀던트 뱅크의 웹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외환결제 제휴은행의 거래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고 더 치퍼하고 더 세이퍼 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와 인베스터, 어떤 사업가, 투자자들이 디지털 유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더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가, 투자자들이 디지털 유로화에 더 이끌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툴, 그죠? 유로의 위상을,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시키는 아주 잠재적인 도구로 디지털 커런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CBDC, 그 중앙은행 그 디지털 커런시 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 프라이버시예요. 사생활. 혹시 나의 신용 내역, 사용 내역을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중앙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그것이 가장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죠.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 이제 암호화폐 개념이 있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면, 중앙은행은 혹시 중앙은행에서 하면서 이거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s main draw may be the offer a level of privacy that neither America nor China can promise. 그 유럽 중앙은행의 그 디지털 커런시의 장점, 아주 주요 장점이 뭐냐면요. 그 중국이나 미국 어느 것도 보장 못하는 수준의 그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핀테크 전문가인 데이브 버치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생션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차이나 같은 경우는 뭐 컨트롤, 그죠? 통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 유럽 그 디지털 화폐는 레벨 오브 프라이버시, 아주 프라이버시 수준이 아주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getting the design right will be tricky. 이렇게 디자인을, 어떤 설계를 아주 제대로 하는 것은 되게 tricky, 아주 까다로운 일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러피안 유니언도, EU도 사실은 이런 거 좀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laundered와 hidden to dodge taxes. 텍스를 낫지하기 위해서. 낫지 그러면 왜 피구, 공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는 피구, 그거를 낫지볼이라고 하거든요. 낫지는 업무를 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뭐 laundered, 세탁을 하거나 자금을 은닉을 하거나 이런 거를 좀 추적할 수 있기를 바라고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그 design right 이렇게 하는 것이 will be tricky, 좀 어려운 까다로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one fix could be let users open e-wallet only once they have been vetted by banks, but for the use of the digital currency itself to be unmonitored. 근데 이제 그게 안전한 게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지갑들이 있잖아요. 전자지갑, 개인과 개인의 지갑이 있고, 뭐 은행의 지갑이 있고, 국가의 지갑이 있고, 이런 지갑이 있는데, 이 하나를 열기 위해서는 다 동의를 해야지 이 지갑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전자지갑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 그 자체는 또 모니터링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하나의 또 해결책일 수 있다. 프라이버시를 올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이렇게 내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거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wildly successful digital euro, 만약에 디지털 그 유로가 만약에 엄청나게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에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Siphon deposit away from bank. 그죠? 은행에 있는 예금액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threaten the availability of credit. 어떤 그 은행의 그 credibility, availability of credit, 그 신용의 이용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빨아들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해결책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캡을 씌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도 뭐 중앙은행하고 그냥 거래하면 그 은행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크레딧, 그 여신, 그러니까 신용을 준다. 그러니까 내 신용을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서, 예를 들면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또 뭐 대출금을 갚고, 이런 시스템. 그래서 이 사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사회가 돌아가고 더 발전하기 위한
그것은 이런 금융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주의가 잘 발달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주고 신용을 맡겨서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금이 필요한 거죠. 은행 제도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 크레딧이라는 말이 신용이라는 말이 여신 화폐는 신용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사이긴 한 것 같습니다.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이폰 데포짓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빨아들이면 어떡하나라고 했을 때 이런 처방법을 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파비오 페네테라는 분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집행위원인데요. 파비오 페네테라는 분이 2월 10일 날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요. Capping the amount of currency users can hold. 사람들이 보유할 수 있는 그 전자 화폐의 양을 캡을 씌우자. 그거를 양을 정해놓자. 그리고 또 아니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charging penalties on use above threshold. 이렇게 보유액 이상의 돈을 사용을 한다면 페널티를 물리자, 벌금을 부과한다 라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huge legal reform, 그죠? 전면적인 법적 개혁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Hugh Van Steenis of UBS 은행의 휴반 스티니스라는 분이 디지털 유로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적 개혁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여기에 보면은 결제 완결성이나 settlement finality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국가가 19국가가 있는데 그 유로존 19국가가 결제 완결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 돈이 이제 지급이 돼요. 어떤 청산이나 결제된 상황에 어떤 법적인 법률에 의해서도 일단 간 거에 대해서는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효할 수 없는 해당 지급 결제 시스템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결제 완결성이라고 하는데요. Settlement finality. 그런데 이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사후에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을 치를 수 있으니까 결제 완결성은 필요한 거죠. 일단 딱 결제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결제 완결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제 완결성이 유로존 국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동의가 need to harmonize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은 이렇게 끝납니다. Launching a CBDC will take more than token effort. token effort. 토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토큰 그러면 화폐 대용으로 쓰는 토큰. 그죠? 디지털 화폐 같은 토큰 아니면 리브라 토큰 이거 토큰이잖아요. 근데 여기 토큰이라는 말에는 형식적인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실행은 토큰 에포트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노력 이상의 많은 노력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화폐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옛날에 조개 껍질 가지고 우리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자. 너도 이걸 돈이라고 믿고 나도 이것을 돈이라고 믿어. 이거 조개 하나는 얼마야? 이렇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신뢰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신용이라는 거, 신용. 너도 이것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이것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신용에서 그것이 이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되게 좋은데 이것을 화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또 돈이 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저도 아주 궁금한 그런 기사입니다.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번역은요,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크리스 앤 수 있으면 치시면 거기에 다른 이코노미스트 기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은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가 번역본이 없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번역본이 있다라면 정말 이거 영어 공부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번역본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찾아볼 때 그 기쁨들이 힘들긴 한데 그런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 그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 영어 문장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해석이 어딘가에는 다 있잖아요. 물론 뭐 파파고가 쉬운 것들은 이제 해석을 하니까 저는 이제 파파고가 완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파고든 구글 번역기든지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뭐 간단한 문장은 어떤지 모르나 이런 그 기사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얘네가 이렇게 엉성하다는 그 엉성한 상태가 저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물론 얘가 완벽하게 했냐 안 했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걸 읽어보는 인간이 더 알아야겠죠. 그죠? 이게 얘가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영어 공부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 해설본이 없다라는 거. 내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이렇게 느리지만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너무 답지가 있는 것이 참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기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